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앞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많이 이제 썼었죠. 첫 번째 항이 뭐 4인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통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통해 일반항이 이게 3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항은 4가 되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n에다 2를 집어넣으겠죠? 7이 되고 세 번째 항은 10이 되고 이런 식의 수열을 정의했었죠. 혹은 뭐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R이 뭐 5인 등비 수열 그러면 일반항 AN을 통해서 2 곱하기 5의 n-1제곱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0이 되고 2가 되고 두 번째 항은 10이 되고 세 번째 항은 5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열을 나열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냐면 첫 번째 항과 공차 혹은 공비를 통해서 일반항을 만들게끔 유도한 겁니다. 그 일반항을 통해서 그 수열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방식으로 수열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이 수열을 정의할 때 일단 첫째 항 또는 상황에 따라서 뭐 두 번째 항 이렇게 줍니다. 첫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을 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쌤이 세 글자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단어 기억하시나요? 이 단어 점화식이라는 거.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보통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 이 수열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은 수학적 귀납법이죠. 근데 이 수학적 귀납법 파트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파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점화식을 이용해서 나타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예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뒤에 예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다음같이 정의되어 있는 수열. 그러니까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1번을 보면 첫 번째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가 5죠. 그 다음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관계를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수열인데?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 이 길로 넘어와봐.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죠? 항과 항의 차이가 항상 8이라는 뜻이고 이 8이 공통된 차이니까 이걸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결론은 첫 번째가 5이고 공차를 이렇게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통해서 공차를 보여줌에 따라 이 수열이 어떻게 배열될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은 5가 됐고 공차가 8이니까 두 번째 항은 13이 되고 세 번째 항은 21이 이렇게 이제 수열을 배열하겠다는 얘기지. 하다 보니까 일반항을 구하시오. 일반항은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갈 테고 n에 1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 5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2를 붙이면 네, 일반항이 구해지겠죠. 자, 그럼 이제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2번도 보세요. 이건 뭐지? 순서로 본다면 AN이 먼저 올 테고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1이 올 테고 그 다음 항이 AN 플러스 2가 오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연속하는 3개 항이네? 근데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했더니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이 합과 같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 부르죠? 그치, 등차중항이라고 불렀었죠.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했더니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이 합과 같다는 뜻은 이 수열이 가운데와 등차중항이 이루어지는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등차수열이네요. 그럼 첫 번째 항 2잖아. 두 번째 항은 4예요. 이 차이가 얼마죠? 두 번째 6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4. 그럼 공차가 4씩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차가 4씩. 그럼 또 4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은 10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4니까 4n으로 갈 테고 첫 번째 2가 나오려면 n에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데 2가 나오려면 뒤에 빼기 2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d. 분배하면 이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앞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인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형태는 주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죠. 아까 말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일정한 상수를 갖는다. 항과 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상수가 된다. 이 d가 공차가 되는 등차수열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했더니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합과 같더라. 이렇게 되면 an 플러스 1이 등차 중항이 되는 이 수열도 등차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시인 거죠. 이게 모양을 보고 빨리 등차수열인 걸 눈치채셔야 되고, 그 밑은 보나마나 이제 등비가 나왔겠죠. 상황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1.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앞에 있는 항을 2배 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이잖아.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물론 표기법은 이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하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2가 된다. 그러니까 비율이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수열, 그랬을 때 이 일정한 숫자를 공비라고 부르며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되죠. 그럼 일반항 an을 작성하려면 작성이 되겠죠, 물론. 첫 번째 항 1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그래서 일반항은 2의 n-1제곱이 일반항이 써지는 것이고, 얘도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게 되면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곱과 같더라.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이 된다. 그럼 얘도 이제 등비수열, 이렇게 곱해진 게 공비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1분의 A2를 계산하면 이게 공비값이니까 4분의 6, 공비는 2분의 3이 된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4 곱하기 공비 2분의 3의 n-1제곱. 그래서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비수를 다시 연습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또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 등차나 등비를 연습하는 파트니까 이건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책에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왜 외웁니까?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외우고 다녔는데 얘네는 외울 필요 없어. 이걸 왜 외워? 교과에서 빠졌는데. 근데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의 일반항을 작성하는 요령은 뭐 공식을 외워서 푼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푸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항의 유도 과정을. 자, 보세요. 20번째 항을 구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등차나 등비가 아니죠. 예를 들어 넘겨볼게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 이게 항과 항상의 차이가, 항과 항의 차이가 숫자로 나와야 돼. 그래야 등차수열이야.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 이해되지? n에 1 집어넣어봐. 차례대로. n에 1부터 차례대로 쭉 집어넣어.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a2 마이너스 a1의 값은 1이에요. n에 1 집어넣었으니까. n에 2 집어넣으면 a3 마이너스 a2는 2예요. n에 3 집어넣으면 a4 마이너스 a3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20번째 알고 싶죠? 그럼 여기다 20을 주면 돼요. n 대신에 1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19 집어넣으면 a20 마이너스 a20 19는 19. 그런 다음에 얘를 좌변을 쫙 하고 뭐 하냐면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a2 마이너스 a2가 지워져요. a3 마이너스 a3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건 여기 맨 끝에 a20이 남고 맨 앞에 마이너스 a1이 남아요. 근데 우변을 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19까지.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a20 마이너스 a1 값 천에 나와 있습니다. 1이라고. 이거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19개.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래서 a20은 이거 20이죠? 약분하면 10이 남고 190에서 1을 더했으니까 191. 이렇게 해서 20번째 항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2번은 이것도 그래요. 2번도 이게 떨어뜨리면 좀 보기 안 좋아.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아. 이웃한 항사끼리 좀 모아 봅시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의 n제곱 이런 꼴이거든. 근데 이제 차례대로 숫자는 1씩 대입해요. 그럼 2항 마이너스 1항은 2의 1제곱.
다음에 3항 마이너스 2항은 2의 제곱. 4항 마이너스 3항은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20번째 항이 나와야 되니까 A20 마이너스 A19는 2에 지수로 보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따라 움직이죠. 1, 여기 1. 2, 여기 2.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19, 여기 19제곱.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쫙 다 더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지워져요. 앞뒤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남겠죠. 그럼 A20 마이너스 A1 값이 1이죠.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19제곱의 합이네요. 이거 등비수열 아니야? 등비수열 합이잖아. 첫 번째 항 2고 공비와 2인 등비수열. 그럼 공비 빼기 1, 공비의 항수만큼 항수 19개 빼기 1, 그 앞에 첫 번째 항 2를 곱한다. 등비수열 합공식.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플러스 1. 분모 2는 생략. 그럼 A의 20항은 분배하면 2의 20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세 문제. 이것도 항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모읍시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뭔가 부분분수 냄새가 나죠? 그런 유형의 냄새가. 숫자를 하나 집어넣읍시다.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1, a2 마이너스 a1은 1 곱하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a3 마이너스 a2는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20번째 항을 구하라 뜻이니까 맨 앞에 이제 20이 나오도록 A20 빼기 A19는 이 숫자가 분의 1은 확실한데 누구와 누구의 곱이냐면 D와 앞의 곱이지. D와 앞의 곱. 쭉 다 이것도 더해. 그럼 뒤, 앞 지워지고 A20 마이너스 A1는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배웠잖아. 꼬리머리 이어지면 쫙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와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해. 분자는 이를 몇 번 더하냐? 한 번, 두 번, 19번. 이렇게. 그럼 A20 넘어가면 A1 값이 지금 3이었죠? 넘어가면 빼기 3이 되니까 20분의 19 마이너스 20분의 60 마이너스 20분의 41. 약분이 안 되면 이게 정답. 네,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이게 빼기,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더하기 3. 그러면 20분의 79.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좀 이제 유형이 좀 달라졌는데, 이건 AN 플러스 1과 AN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럼 양변을 AN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1번은 좌변이 AN분의 AN 플러스 1로 바뀌고 우변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 돼요. 그 다음부터 또 마찬가지인데 쭉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합니다. 그럼 A1분의 A2는 N에 1 집어넣은 겁니다. 2분의 4. 그럼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2분의 A3는 숫자를 적으면 여기 있는 여기는 이 숫자 분자 따라 움직이죠? 그렇지. 분자 따라 3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 2개 큰 거 5. 네. AN분의 AN 플러스 1이면 그냥 A1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알아들었어. 너 이거 약분했다는 얘기지? 저게 미쳤나 저게? 이건 항의 번호잖아. 이게 곱이 아니라고. A 곱하기 N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저분이 미치면, 이건 번호야, 번호. N에 1, 2, 3 집어넣으면 A1, A2라는 항의 번호를 뜻하는데 저걸 약분하고 착각하신 거죠, 그렇죠? A1이 있어가지고. 그게 착각했죠. 네, 아마.
뭐라고? 그러네. 아니 착각할 수 있지. 뭐 현준이랑 뭐 맨날. 그다음에 얘네 이제 얘네다 3집어넣어요. 그럼 A3분의 A4는 얘네 3집어넣으면 4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들 A29를 구하는 거니까 29가 제일 큰 항이 되도록 A28분의 A29는 여기 분자에 있는 숫자 29분의 위에 두 개 큰 거 31. 됐죠? 근데 이거는 일단 쓰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렸는데 배열상 어차피 얘는 곱할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할 거기 때문에 사실 옆으로 쓰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A28분의 A29 쓰고 오른쪽도 곱하는 거죠.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쭉 해서 29분의 31까지. 근데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그래서 A1분의 A29는 이게 약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서 하나 지워져요. 이렇게 건너서 하나. 분자 건너서 분모 분자 건너서 분모 분자 건너서 분모 분자 건너서 분모 하다 보면 규칙이 있잖아. 앞에 거는 분모가 조그만 게 두 개 남겠지. 그럼 이렇게 지우다 보면 위에는 분자가 큰 게 두 개 남지 않을까요? 30 곱하기 31 이렇게 남겠죠. 규칙상.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뒤는 다 안 해봐도 대충 이제 눈치채는 거죠. 조그만 거 두 개 남고 여기는 가장 큰 분자 두 개 남고. 그 정답은 이렇게 약분합시다. 6으로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겠죠. 그래서 A1 값이 1이니까 얘도 생략하게 되면 A29는 5 곱하기 31이니까 155 이렇게 해서 29항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이건 곱셈이니까 약분하려면 옆으로 배열해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였고, 이번 문제도 이것도 여기다 두면 좀 그렇죠. 나누어서 여기다 둡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 이게 2의 n제곱. 이것도 옆으로 써볼게요. 어차피 얘도 곱셈일 테니까. 그럼 A1분의 A2 그 다음에 곱하기 n에 2집으면 A2분의 A3 3집으면 A3분의 A4 이렇게 가서 얘는 AK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분모 하나 작고 분자에 AK가 오도록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숫자끼리 곱합니다. 이게 n에 1집으면 처음에는 우변이 2의 1제곱이고 곱하기 2집으면 두 번째 항일 때는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고 쭉 해서 2의, 지금은 잘 보시면 여기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k-1 여기는 k-1 이렇게. 여기 항 번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곱셈하다 보면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그래서 A1분의 A1 1이니까 생략 AK는 2에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 된다.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K-1까지 합. 근데 얘는 등차수리 합이잖아요. 공차 1인 등차수열. 2분의 항수 K-1개. 가로 첫 번째 항 1 플러스 마지막 항 K-1. 얘랑 지워지고 2분의 K 곱하기 K-1. 얘가 2 한 다음에 지수가 K-1 곱하기 K.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2의 36제곱. 그럼 얘랑의 곱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했는데 여기 분명히 2를 안 썼어요. 이렇게. 됐니? 그럼 결과는 이 식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지수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럼 K-1 곱하기 K라는 거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앞이 작고 뒤가 하나 큰. 그게 2를 곱하게 되면 72.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72가 되면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죠. 그냥 때려 맞추면 돼. 8 곱하기 9. 이게 72. 근데 지금 우리는 뒤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K값은 9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두 개 역시 풀어봅시다. 이게 쉬운 듯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일반항들은 뭐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걸 분모로 내려요. n-1 분의 an는 이건데, 근데 이거는 1은 제곱시키면 되잖아?
1제곱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이게 뭐가 되죠? 합차가 되네? 아니면 통분한 다음에 모아도 돼. 그걸 통분해봐.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통분되죠? 위에 제곱을 붙여요. 합차가 되네?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근데 n제곱은 n 곱하기 n이잖아. 물론 n제곱을 보통 많이 쓰는데 이거를 찢을 때 이렇게 한번 찢어봅시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찢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렇게랑 이렇게랑 곱하겠다는 뜻이죠. 이랬니? 태훈아? 네. 자, 이제부터는 또 마찬가지죠. 이제 축차 대입 하나씩 하나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이건 근데 문제는 n에다 이건 1을 못 대입하지. 1 대입하면 a0이 나오잖아. a0은 없어요. 영항은 없잖아. 1항부터니까. 그래서 n에다 2부터 먼저 대입합니다. 여기다 2 대입하면 a1분의 a2 2 대입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돼요. 얘도 어차피 배우상 곱셈할 것 같으니까 옆으로 씁시다. a2분의 a3 a3분의 a4 이렇게 쓰다가 a20번장을 찾아야 되니까 a19분의 a20을 쓰고 우변은 아까 말한 n에다 2부터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게 첫 번째였죠. 곱셈. 그럼 3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셈. 4 집어넣으면 4분의 하나 작고 곱하기 4분의 하나 크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n에다가 20을 집어넣어야 돼요. n에다 20 집어넣으면 분자가 20이 나오니까 20 집어넣으면 20분의 19 곱하기 20분의 2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다. 쭉쭉 지워져. 쭉쭉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a1분의 이것도 a1이 2니까 2분의 a20은 이거는 어떻게 지워진지 봐야 됩니다. 보면 얘 하나 남기고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얘가 남나요. 제일 작은 거 지울 거 없고 제일 큰 거 지울 거 없고. 그럼 분모는 40분의 21 없어지고 여기다 1을 곱하면 정답은 20분의 21 이렇게 해서 네 답이 나옵니다. 잘 풀었어요? 웬일이죠? 잘 맞추네요. 14번 자, AK가 15분의 1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하는 건데 절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N 분의 AN 플러스 1 이게 N 플러스 1분의 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옆으로 좀 써볼까요? N에 1부터 집어넣으면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쭉 곱해가서 K번장이 나오는 데니까 K-를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제일 큰 게 K항이 되겠지. AK- 위 하나 큰 것 AK 하면 오른쪽은 여기 있는 항 번호가 분자값이 되고 있는 분모 하나 크죠. 그럼 첫 번째는 분자값이 1이고 분모 하나 커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뭘 대입했죠 우리가? K-를 대입했죠? 네. 그럼 분자는 K-1 분모는 얘보다 하나 큰 것 K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약분 지우죠. 이렇게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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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1분의 A1이 2니까 2분의 AK는 얘는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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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겠죠? 그럼 K분의 1 따라서 양면에 2를 곱하면 AK는 K분의 2 그게 누구랑 같으냐면 15분의 1 그래서 K값은 3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쪽에서 왠지 이걸 보면 SN과 AN의 관계 아닐까? 잘 들어.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죠? AN은 SM-SM-란다. 그쵸? 이 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정석적인 풀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제 두 개의 수열이니까 등차 등비에서는 등차 수열에서 SN은 N에 대한 2차식 이런 거로 써지죠? 그럼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 여기에 2배 그 뒤에는 상수는 이렇게 뺀 값 B-A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왔고 등비 수열 때 SN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죠?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 반대 그럼 AN은 이게 공비값 공비의 n-1제곱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S1 값을 통해서 이제 일반항을 구한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SN에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긴 했는데 이게 문제는 SN과 AN이 같이 나와 있잖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해본 적이 없죠. 그럼 앞에 배웠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SN식이 뭐 N에 대한 2차식이라든지 뭐 이런 꼴이나 아니면 뭐 모양이 이런 꼴이거나 그래서 등차, 등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SN이 AN에 4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3과 같다. 이거는 좀 이런 거 우리가 따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니까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sn 플러스 1이 나오고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an이 an 플러스 1로 바뀌고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sn식을 한 번 더 씁니다. sn 4 곱하기 an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를 쭉 뺍니다. 왜죠? 그러면 s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은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더하는 게 sn 플러스 1이죠. 그죠? 이건 강제규칙이에요. 제 1항부터 여기는 마지막 항 n 플러스 1항까지 합. 그럼 SN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거 지금 뺀 거거든? 이렇게 빼다 보니까 지워지고 이게 남아요. 맨 끝에. 그래서 SN 플러스에서 SN을 빼면 맨 끝에 있는 AN 플러스 1항만 남고 여기는 4A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4AN항 이렇게 남아요. 3은 지워지고 이렇게. 됐니? 이거 일로 넘겨 저거 절로 넘겨보자.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에 4가 곱해졌고 얘는 AN 플러스 1에 1이 곱해졌으니까 넘어가면 동령 처리가 돼서 3AN 플러스 1은 4AN 이렇게 돼요. 됐죠?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약분되고 AN 플러스 1은 3분의 4 AN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n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그 다음항이 나온다는 뜻이잖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그럼 얘가 앞에 곱해진 얘가 공비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하네. 첫 번째 항도 알고 A1 공비값도 알고 그럼 일반항 AN을 작성하시죠.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3분의 4에 n-1제곱 그래서 3분의 4에 n-1제곱 지금 문제는 10항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n에다 10 집어넣으면 3분의 4의 9제곱 계산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숫자 꽤 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써서 SN이 없어지고 사실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SN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SN을 없애고 A의 관계에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식을 써서 그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더 푸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볼게요. 방학을 맞아 지윤이는 10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어요. 첫째 날에는 포도 20송이를 수확했답니다.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양의 2분의 3배를 수확했다는 얘기죠. 1.5배.
포도를 수확한 지 n일째 되는 날 수확한 포도 송이의 수를 AN이라 했을 때, 그럼 1일째 되는 날에 포도의 개수는 A1이 되겠죠. 첫째 날, 여기 있네요. 첫째 날에 포도는 20송이 수확했죠. 수확한 포도 개수 20개. 그럼 A2는, 그 다음부터 보세요. 둘째 날부터는 전날에 수확한 양의 2분의 3배. 얼마예요? 30개. 그럼 A3은 전날에 수확한 양의 2분의 3. 근데 전날이 이거였잖아요. 20 곱하기 2분의 3. 거기에 또 2분의 3. 20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어쨌든 1번 정답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1번 정답이고.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구하는 건데, 이건 뭐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이런 풀 필요도 없어요. 이거잖아, 관계가. 관계가 뭐예요? A2는 전날 수확한 양의 2분의 3배. A3는 전날 수확한 양의 2분의 3배. 그럼 AN 플러스 1은 전날 수확한 양의 2분의 3배. 이게 네, 그들의 관계네요. 등비수열. 그렇다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 쉬워서 네, 별 재미는 없긴 한데, 근데 18은 좀 놔둬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이게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없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 하는 방식은 10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SN 가지고 SN과 SN-도 괜찮아. 이유타 하면 돼. 그런데 N-1보다는 n 플러스를 계산하는 게 부호가 플러스라 계산이 편하니까, 여기다 n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S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를 집어넣죠. 이건 항의 첨자다. 이거는 이제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S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n.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쭉 뺍니다. 빼게 되면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 있는 n항까지 빼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n 플러스 1항만 남겠죠. 그리고 이게 빼게 되면 이건 이제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1 얘는 없어지고, 그럼 동력끼리 모으죠. 이 길로 넘어가면 2 곱하기 an 플러스 1는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2단부터는 뭐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기가, 이게 앞에 있는 2 때문에 이게 항이 앞에 있는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아까처럼 막 쭉쭉 집어넣으면 뭐 더하고 빼고 이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이 케이스는 그냥 이 자리에서 대입해요. 이 자리에서 n에 1을 집어넣으면 a2는 2분의 1 곱하기 a1 플러스 2분의 1인데, a1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두 번 곱하죠?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1 값은 2분의 1이고 a2 값은 이렇게 되고, 그럼 a3는 2분의 1 곱하기 a2 플러스 2분의 1이죠? 근데 a2가 얘거든? 여기다 또 2분의 1 곱해. 그럼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 얘는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여기 덧셈하게 되면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 규칙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A1은 2분의 1 한 번, A2는 제곱부터 한 번, 세제곱부터 한 번. 그러면 10제곱은, A10은 2분의 1의 10제곱부터 2분의 1의 9제곱 해서 2분의 1까지. 결론은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문제가. 네, 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까? 무슨 수열이죠? 일단 합이야.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첫 번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1 빼기 2분의 1.
가로 1 빼기 2분의 1의 항수만큼 거듭되고, 항이 몇 개냐면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10개. 그 앞에 첫 번째 항 이렇게. 근데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럼 약분되고 지워지겠네요, 여기는. 그럼 남은 건 이제 이게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에 대하여 두 명제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그걸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pn과 동시에 pn 플러스 1이 얘네가 모두 참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이라는 뜻을 일단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는 누구는 참이냐면 얘네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pn 플러스 3은 절대 참이죠. 절대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pn이 1, 모든 자연수니까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그냥 p1, p2, p3, p4 모두 다 참이 되려면 다음 조건 중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인 거죠. 뭐 방법은 하나 집어넣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n에 1을 집어넣습니다. 자연수가 1부터 시작이니까 p1과 p2가 참이면 모두 참이라고요? p3도 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n에다 2를 집어넣어. 차례대로. 그럼 p2와 p3이 참이면 p4도 참이다. p3과 p4가 참이면 p5도 참이다. 아닌 것 같죠? 일단 3도 했으니까 네, 이게 p4예요. p5가 되고 얘는 p6이 되고 이렇습니다. 맞니? 한 번만 더 써볼까? p4, p5가 참이면 p7도 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가 가정이고 뭐가 참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가정은 p1과 p2가 참이 아니야. 그냥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야, 그냥 참이라고 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얘네가 참이면 노란색인 p4는 무조건 참인 겁니다. 아셨어요? 얘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노란색은 무조건 참인 거예요. 아직은 파란색이 참인지 몰라. 파란색이 참이 된다면 노란색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도 그러네요. p2는 아직 참인지 모르잖아. 위에서 말한 것처럼. p3도 아직 참인 걸 몰라요. 얘도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p5는 무조건 참이에요. 됐니? 근데 p3이 아직 참인 걸 가정, 그냥 확인은 안 되고 그냥 가정만 다시 했죠. p3이 참이야. 근데 p3이 참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p4는 무조건 참이라고 했잖아. 무조건 참인 거는 노란색으로. 그럼 얘네들이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 p4와 p5는 무조건 참이었죠? 무조건 참. 그럼 p7은 무조건 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참이 돼야 되는 조건은 어떤 게 참이 되면 돼요? 이 식이 모든 자연에서 참이 되려면 누구만 참이 되면 돼? p1, p2, p3까지만 참이 되면 p3까지만 참이 되면 이렇게 세 개만 참이 되면 p1, p2 때문에 p4가 참이지 p2와 p3 때문에 p5가 참이야. 얘네 셋만 규정을 하면 p4부터는 다 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1, 2만 가지면 안 돼. 1, 2만 참이면 4부터는 참이야. 근데 문제는 3이 참임이 증명이 안 되면 이게 참이 안 돼요. 1, 2가 참이면 얘는 증명이 돼. 2, 3이 참이 돼야 5가 참이 되고 그럼 얘네들이 참인 게 1이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쭉 다 참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1, 2, 3은 당연히 참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1, 2, 3이 참이 돼야 모두 다 참이 된다. 이해됩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참이됨을 증명하시오. 이거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이거 뭐 할 때 배웠냐면 이 공식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 공식 기억해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자 했던 이거지. 이 공식 이거 왜 참인지를 증명 안 했잖아. 그냥 참이라고 해서 그냥 외워라 했지. 자주 나니까 외워 했지. 이거 왜 참인가요는 증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볼 겁니다. 그럼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법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일단 최초의 수에서 참이됨을 보여줘야 돼. 모든 자연수에서 참이됨을 걸 보여준다는 뜻은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값인 1에서도 참이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n에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에 1 집어넣어.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1 곱하기 2 무슨 말이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n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가 나오는 거예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까지 n에 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항의 배열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n에 1을 집어넣으면 딱 저기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1 곱하기 2까지만 나온다.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뜻이죠. 그 우변은 n에 1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n에 1 곱하기 n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n에 1 집어넣으면 3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1 곱하기랑 1 곱하기는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n에 1을 집어넣으면 최초의 자연수 n에서 이 등식은 항상 참임을 대입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사실 얘는 고민할 게 없어. 얘는 어차피 참인 명제만 증명을 해. 거짓인 명제를 증명하는 건 절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잖아. 거짓인데 왜 증명해? 틀린 건데. 맞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1항 같은 계산할 때 너무 이렇게 막 머리 뽀개져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n에다 1 집어넣고 좌변을 잘 모르겠잖아? 그럼 우변에 끼워 맞추면 돼. 우변에 1 집어넣었더니 약분되고 1 곱하기 2가 남네? 그럼 얘는 1 곱하기 2니까 첫 번째 항만 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항까지도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n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임의의 항에서 이 등식이 참이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몇 번째 항인지 몰라. 그냥 K번째 항에서 다음 등식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n 대신에 K를 집어넣죠. K 곱하기 K 플러스 1 하면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게 참이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할 때 가끔 왜 친구들끼리 설명할 때도 야 일단 걔가 돈을 가졌다고 쳐봐 뭐 이렇게 증명할 때 있잖아. 일단 걔가 돈을 가졌어. 왜? 아니 일단 걔가 돈을 가졌다고 쳐봐. 그 다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을. 일단은 얘가 참이라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항에서 이 등식이 참이된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죠. A와 B가 서로 같다면 그 A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어요. 근데 그 더한 수만큼 오른쪽에다 똑같이 더한다면 그 등식은 여전히 참이된다. 이건 수학적 진리잖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수학적 진리죠.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A와 B는 같다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남은 건 여기다 뭘 더해가지고 더해도 서로 같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식이 세 번째 n 대신에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도 참이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까야 되는 거야. 여기다 뭘 더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 여기다 뭘 더하지? 보나마나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참이됨을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 뒤에 이 항이 따라 붙는 거예요. 더하기 n 대신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하자. 생뚱맞게 이게 왜 나왔나 그러면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다음 k 플러스 1항에서 참이됨을 보여주기 위한 식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면 여기 항이 하나 더 생기겠지. k 플러스 1 다음에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하나 항이 더 생길 거라고 예상하니까 이제 이 c라는 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럼 좌변에 더했으면 우변도 똑같이 더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위가 참이면 일단 위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아래는 무조건 참인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좌변식 보세요. 좌변식은 1 곱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에 얘가 덧셈 된 거죠.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됐고 걔는 등식 성직자서 우변과 같다인데 우변을 잘 봐. 여기 약간 조작해보자. 앞에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앞에 플러스 1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렇지? 플러스 2는 3분의 3과 같은 거야. 맞니? 지성아? 맞아? 3분의 3. 그래서 뭘 빼냐면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빼는 거예요. 겹치니까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빼는 겁니다. 하셨나요? 공통인수를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뽑아내. 그럼 인수분해한 거야. 공통인수를 뽑아냈지? 그럼 얘는 가로치고 k가 남고 얘는 플러스 3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위에 있는 식이 참이라면, 이 흰색 식이 참이라면 이 식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이 식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이건 이성질에 따라서. 이건 누가 뭐라 할 수 없거든. 윗게 만약 참이라면, 얘만 참이라면 이건 무조건 참일 거예요. 그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누군지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원식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도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k 플러스 1 3분의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그러네. 그럼 결론 n에서 k가 참이라는 게 확인되면 저 등식상 k 플러스 1항에서 무조건 참이 됨을 이 내용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근데 넌 이제 뭐 하면 돼? 이 k에다가 아까 처음에 증명했었던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당연히 2항도 참이 되겠죠. 1항 참, 그럼 2항 참. 2항 참, 그럼 3항 참. 3항 참, 4항 참. 이제부터 내가 증명 안 해도 돼. 만약에 누가 5만 번째 항에서 어떻게 참이 됨을 증명합니까? 그러면 자 1항이 참이죠? 그럼 이 증명법에 따라 2항도 무조건 참일 겁니다. 그럼 2항이 참이면 3항이 참이겠죠. 4항, 5항, 6항, 7항, 8항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항마다 늘 참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두 개를 다 할 시간 없으니까 위에 있는 1번만 일단 해보세요. 저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1의 제곱, 2의 제곱, 이제 시그마 k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외웠던 공식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최초의 자연수 1에서 참이됨을 보여줘죠. n에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가 1의 제곱부터 1의 제곱까지라는 뜻은 그냥 1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좌변은 6분의 1, n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다 n에 1 집어넣으면 3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죠. 참임을 확인했고 두 번째 n에다가 k가 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k라고 쓰고 그냥 베껴 쓰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실제 이제 밑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그러면 예상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 식이 참이돼야 되니까 1항부터 k 제곱까지 항을 덧셈한 건데 거기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1 항을 제곱한 거를 양쪽에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빨간색 부분 더한다 하더라도 이 식은 늘 참이 될 테니까 밑게 참이라면 아래 것도 무조건 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다 보니까 좌변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우변은 이것도 여기를 6분의 6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뭘 뽑아낼 거냐면 2분의 1 k 플러스 1 뽑아낼 거예요. 6분의 1 k 플러스 1 얘도 6분의 1 k 플러스 1 하나를 뽑아낼 거예요. 그럼 6분의 1 k 플러스 1 하나 뽑아내면 여기는 뭐가 남냐면 k 분배하게 되면 2k 제곱 플러스 k가 남을 거예요. 얘 빠져나가면 k, 2k 플러스인데 분배하게 되면 2k 제곱 플러스 1이 남고 여긴 뭐가 남냐면
플러스 6 가로 k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얘를 분배하게 되면 6k 플러스 6이 남아요. 이렇게. 이거 정리해 볼게요.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인수분해 2k k 여기 2 여기 3 4k 3k 합치면 7k. 그럼 여기가 6분의 1 k 플러스 1 한 다음에 k 플러스 2 하나랑 여기 2k 플러스 3 하나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만약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무조건 참일 겁니다.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얘가 참이면 똑같이 더했을 때 늘 참인 거니까. 그렇죠? 윗게 참이라면 아래 거는 무조건 참인데 아래 게 누구냐면 이 등식에다가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에다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6변을 써주고 저 n이 k 플러스 1로 여기 n 플러스 1은 k 플러스 2로 여기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k양의 참이면 k 플러스랑 해도 무조건 참이라는 게 수학적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참의 됨을 확인했고 여기 n자리 대신에 k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 대입하면 2도 참, 2참이면 3도 참, 3참이면 4도 참 이렇게 계속 돌아서 모든 자연수마다 늘 참이 된다가 증명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엔 이렇습니다. h가 양수일 때, h가 0보다 클 때, n이 2 이상의 자연수, 이번에는 최소의 자연수가 1이 아니고 2입니다.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부등식이 항성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증명하시오는데, 이번에는 뭘 쓸 거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를 쓸 건데, 만약 a와 b가 서로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똑같은 c를 곱해. 잘못 썼죠? 네. 같은 게 아니고 부등식이니까 a가 b보다 큽니다. 근데 얘가 여기다가 똑같은 c를 곱해. 근데 이 c가 만약에 양수이기만 하다면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는 안 바뀌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이잖아. 당연히 수학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학적 원리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걸 쓸 겁니다. 마지막에 A는 C보다 커. 근데 C는 B보다 커. 따라서 A는 B보다 커. 이걸 증명할 거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쓸 겁니다. 상황에 따라 1번도 쓰고 이제 마지막에 증명할 때는 2번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자, 뭐 하려는지 이제 첫 번째 해봅시다. 1단계 n이 최소의 자연수 2에서 참이됨을 보여줘라. n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h의 제곱 이 1 플러스 n자리 대신에 2를 대입하죠. 2h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그래요? 크겠지 당연히. 왜 크니? 지울게요. 왜 크니? 좌변 정리하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까지 나오잖아. 근데 우변은 1 더하기 2h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좌변에 h 제곱이 더 셈 됐잖아요. 근데 h가 양수고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죠.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h 제곱이 더 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좌변이 우변보다 큽니다. 이거는 확인했고 참이네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연수에서 이 분홍식이 참임을 확인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이건 베끼는 거라고 했죠? 베껴 써도 n자리 대신에 그냥 k만 집어넣으면 돼요. 베껴 쓰시면 돼요. 1 플러스 h의 k제곱 b 1 플러스 kh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어떤 항에서는 저게 참이 된다고 가정하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갖다 끼릴 거야. 근데 뭘 더해도 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더하지 말고 곱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세 번째 내가 해야 될 거는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면 지수가 아까 k보다 하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수를 하나 더 많이 만드는 방식은 양변에 여기다 양변에 1 플러스 h라는 항을 한 번 더 곱하시는 겁니다. 양변에. 얘도
1 플러스 h라는 항을 양변에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이걸 쓰는 겁니다. A가 B보다 크다면 AC가 BC보다 크다. C가 양수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조건. 그럼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 근데 양수를 곱했잖아. H가 양수고 1 플러스 H도 양수겠죠. 양수를 곱하면 부동은 안 바뀌고 여전히 왼쪽이 크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해요. 좌변은 그냥 전개가 아니고 붙여 쓰는 거죠. 1 플러스 H가 얘는 K개 한 번 더 곱하면 K 플러스 1개. 근데 우변을 잘 보세요. 여전히 왼쪽이 크죠. 우변은 여기랑 여기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1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H, 이렇게 분배하면 KH 그럼 플러스 K 플러스 1H가 되고 마지막에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KH의 제곱이 붙어요. 됐니? 우리가 증명할 거는 A가 C보다 크다. C는 B보다 크다. 따라서 A는 B보다 크다. 이걸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뒤에 뭘 하나 더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붙이는 게 누구냐면 아까 말한 우리가 증명할 거는 이걸 증명할 거잖아요. 얘가 누구냐면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관계식일 거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n자리 대신에 우변식에다가 n자리 오늘 어차피 얘는 k 플러스 바뀌었잖아요.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들어가게 되면 조식이 1 플러스 k 플러스 1h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당연하잖아. 1 플러스 k 플러스 1h가 좌변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근데 얘는 이만큼 더 쓰면 됐잖아.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맨 왼쪽에 있는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여기는 1 플러스 k 플러스 1h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식이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규칙에 따라 수학적 진리죠? 이 규칙에 따라 얘도 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수학적 규칙에 따라 A가 C보다 큰데 C는 B보다 커. 그럼 당연히 A는 B보다 커. 얘가 C,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C보다 큰데 C는 B보다 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립하죠. A는 B보다 커. 근데 얘가 누구냐면 이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다가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식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n에서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 두 가지 부등식 성질에 따라서 n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이라는 거를 증명이 얘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아까 했더니 그거잖아요. 이 항이 참이냐? 이 부등식이? 그럼 k에다 2 집어넣어요. 그럼 2항 참이면 3항 참, 3항 참이면 4항 참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부등식이 참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n이 5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참이 됨을 증명하랍니다. 물론 숫자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게 참인 건 아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까지 집어넣어야 돼? 끝없이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증명법을 통해서 이게 참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최소의 자연수가 지금 5잖아요. n에다 5를 대입합니다. 그럼 n에다 5를 대입하면 2의 5제곱이 5의 제곱보다 크냐? 근데 크죠 당연히 이거는. 참이 증명됐고요. 두 번째, 일단 베끼는 거죠. n에다 k를 대입해라. 그러면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가정하자. 이건 참이 잘 모른다. 일단은 그렇다고 치자. 그 다음은 여기다 뭔가를 계산해야 돼요. 뭔가 더 여기다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예상할 거는 그럼 뭘 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곱해야 되는 건지 이걸 확인하려면 이걸 가지고 대략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거를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다면 얘는 2의 k 플러스 1제곱 얘는 k 플러스 1제곱 그럼 얘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1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2의 k제곱을 2의 k 플러스 1제곱 만들려면 1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양변에 2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됐고 여기는 2k 제곱이 됐죠. 됐니? 그 다음 여기다 뭘 갖다 껴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결과적으로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이 좌변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변만 완성하면 돼. 여기 n자리에서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그래? 근데 이런 거 증명할 때 뭐 많이 쓰냐면 A가 B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를 증명한다는 뜻은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란 뜻이지. 그럼 A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 일단 빼보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여기를 빼보는 거죠. 빼봤더니 양수가 되면 이쪽이 더 크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2의 K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보자라는 거죠. 그럼 빼보면 2K제곱에서 K제곱 빼면 K제곱이 남고 플러스 2K를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2K가 되고 플러스 1을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결론은 이게 양수인 걸 증명해야 된다 뜻인데 이럴 때는 이제 완전 제곱이 필요하죠. K제곱 마이너스 2K 뒤에 플러스 1 갖다 붙여요. 그럼 없던 일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끝까지 해봅시다. 이걸 완전 제곱씩 묶으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원래 이게 제곱식이잖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지. 근데 2를 빼게 되면 이 시간은 늘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양이 되기도 하고 음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잖아. 이걸 봐야 되겠네요. 얘를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하는 항은 5 이상의 항이지. 그럼 여기는 이 항도 5 이상일 거 아니야. 이 K도 5 이상일 거란 얘기예요. 그럼 K에다가 5를 집어넣어봐. 그럼 5-1은 4고 4의 제곱은 16. 16에서 1을 빼도 어차피 이건 항상 양수죠. 왜냐면 K가 5 이상이니까. 이 자체로는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K가 5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늘 참이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럼 이게 정말 이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얘보다는 얘가 크잖아. 이게 지금 참이 된 거죠. 빼봤더니 양수가 됐으니까. 얘보다는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게 크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뜻은 따라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가 증명이 됐고 이 식은 뭘 만든 거냐면 여기는 주어져 있는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관계식이니까 얘가 만약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2를 곱해도 여전히 이쪽 이때부터 클 테고 빼봤더니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얘는 얘보다 클 테니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라는 게 이 식이 참이라면 얘도 무조건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므로 K에 5를 집어넣어서 6항, 7항, 6항, 7항, 8항, 9항 이렇게 계속 돌려서 모든 항마다 참이됨을 확인한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참이됨을 증명하시라는 얘기인데 최초의 자연수 처음에 n이 2부터 근데 2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여기까지 가겠죠? n이 3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나올 때까지 인 거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2분의 1 이게 큰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좌변은 뭐가 돼요? 4분의 5 우변은 2분의 3 여기다 2를 곱하면 얘는 4분의 6이죠 4분의 5보다는 4분의 6이 크니까 이건 참인 걸 증명했네요. 두 번째 갖다 베껴 쓰죠? 얘네다 K를 대입해라. 1 더하기 쭉 해서 K제곱분의 1 우변은 2-K분의 1 근데 이건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지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곱했다면 얘는 아무래도 계속 항이 하나로 항이 계속 좌변에서 추가로 하나씩 더 생기고 있는 상태잖아. 더하기로. 그럼 세 번째 아마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다면 이 항이 하나 더 생기겠죠. k 플러스를 제곱해는 하나 항이 더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해서 여기다 미리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예상해서 여기다가 항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하나 더 붙여라는 거죠. 그럼 좌변 이만큼 더하면 우변도 그만큼을 더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좌변을 써보면 좌변은 이런 모양으로 써져 있겠죠. 1 플러스 쭉 해서 k 제곱분의 1 더하기 이게 생겨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됐다는 뜻은 여기는 이 좌변식에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나와요. 좌변을 완성을 한 거야. 이제 우변만 완성을 하면 돼. 근데 우변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랑 얘를 덧셈해야 되죠. 그럼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인데 자,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좌변을 완성했잖아. 우변에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얘가 얘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절로 얘는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얘가 얘보다 작다는 그러니까 성립함에 따라 좌변은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 우변도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이 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요것만 증명하면 돼. 요것만 증명하자.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지? 여기서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빼보자는 거죠. 그 빼서 이게 나중에 이게 양수이군요 라는 게 증명만 되면 돼요. 이게 양수이군요.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뜻이지. 이랬다 얘는 지워지고 부호에 맞춰서 얘를 먼저 쓸게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거 통분해야 돼. 뭘로 통분해야 되니? 이거 세 개 다 모두 곱한 값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죠. 그럼 얘는 분모에 얘가 필요해요.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하고 빼기 얘는 요거 하나 필요하죠. k 곱하기 k 플러스 1 필요하고 얘는 그냥 k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계산합시다. 분모는 놔두고 분자만 분배하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잖아. 남은 건 1만 남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얘는 어차피 제곱이 붙어서 양수잖아요. 얘만 양수이면 되는데 얘도 아까 보니까 항의 번호가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그 항의 번호인 k도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 얘는 제곱해서 어차피 양수면 1 양수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좌변이 얘보다는 작다. 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면 이 식이 참이라면 이 부등식 참이라면 수학적 원리에 따라 똑같은 수를 더해도 여전히 오른쪽이 크지. 이건 뭐 이건 원래 양이긴 한데 양음은 필요 없죠. 어차피 이쪽이 큰데 거기다 똑같은 수를 더하면 그 수가 양이든 음이든 어차피 오른쪽이 큰 거니까. 그 성질에 따라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 내가 증명할 거는 여기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에 들어갔을 때 좌변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변식의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들어갔을 때 모양인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서 양수인 것만 증명이 되면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따라서 a는 c보다 작다가 증명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해보니까 약간 통분 과정 거쳐서 해봤더니 이게 양수인 걸 알았어요. 뒤에서 합부했더니 양수가 된다는 뜻은 뒤가 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참이면 이 부등식도 참이 된다. 근데 이 부등식의 정체는 n자리 대신에 저 부등식에 k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니까 k항을 집어넣어서 참이 된다는 뜻은 당연히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항도 부등식 성질에 따라 참이 됨을 수학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k자리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차례도 다 모두 다 참을 만들어라. 뭐 이런 표시입니다.